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광고 하나 뒤에 교통정보 들으시겠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하고 싶으면 PF4R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박민경은 프로비야.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꽃샘 추위로 인해서 날씨는 다시 추워졌지만 여의도 봄꽃축제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서강대교 남단에서 여의 2교 사이, 그리고 여의서로 그리고 엘림주차장 입구에서 여의 하륜아두목 사이는 전면 통제가 되는데요. 국회남문 진입로에서 여의 2교 사이는 평일 낮 12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적으로만 통제가 됩니다. 또한 월드컵 북로 영화 촬영으로 인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6시까지는 월드컵 파크 7단지에서 상암 초등학교 사이로 전면 통제가 될 예정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희램프 못 간 지점이고요. 3차로 추돌 사고 때문에 뒤쪽으로 차량 정체가 되고 있고, 성수동 쪽으로 가는데도 홍지문 터널을 앞두고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에서 월계 1교 사이로 양방향 밀리고 있는데 도심 쪽으로 들어가는 길 군자교 못 간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발생하면서 원룸교부터 차량 밀립니다. 이 고장차 지점을 지나서도 성동교까지 쭉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금요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미국 증시가 닷새 만에 조정 국면을 보였네요. 예, 현재 시간 3일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전반적으로 짙은 가운데 경제지표 부진이 맞물리면서 소폭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1포인트도 안 되는 0.45포인트, 퍼센트로는 0.0%죠. 0% 약보합들을 보여서 16,572.5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1%, 나스닥은 바이오와 기술주가 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0.91%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이날 개장 초에 16,604.15까지 올라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발표된 경제지표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4일 발표될 3월 고용 동향도 부진한 게 아니냐, 이런 경계감이 불거진 탓인데요. 지난주 신규 수rop상 청구 건수는 지난주 전보다 16,000건 증가해서 32만 6천 건으로 시장 예측치보다 많았고요. 또 지난달 서비스업 지수는 53.1로 전달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2월 무역 적자는 423억 달러로 집계돼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어제 유럽 중앙은행이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열었는데요. 기준금리는 현행 0.25%로 동결을 했지만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비전통적인 수단 등을 동원해서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예상됐던 것으로 직후에 열린 미국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군요. 이 주택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죠?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2014년 주택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새로 인허가 할 주택 채수의 목표를 지난해보다 15% 적은 37만 4천 채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44만 채였습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분양시장에 호조를 보여서 인허가 물량이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공급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약 미분양 가구 수가 5만 가구가량 남아있는 데다가요. 일부 지방에서는 최근 2, 3년간 아파트 공급이 계속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보다 출산율 저하, 노령화 등을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도쿄 옆에 그 대표적인 신도시로 꼽히는 사이타마의 주택 3분의 1가량이 지금 비어버릴 정도로 공동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정부가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이 커피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거리 제한을 둬서 많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커피베네 등 토종 브랜드는 죽을 쓰고 스타벅스만 덕을 봤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좀 자세히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 스타벅스는 지난해 그 2012년보다 23% 증가한 4,82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도 247억 원에서 321억 원으로 29.9% 늘었는데요. 이는 그 점포 수가 477개에서 599개로 1년 새 122개나 늘린 덕분입니다. 이 같은 실적 호조 배경에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11월 만든 그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이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모범거래 기준은 그 가맹점에 출점을 할 때 거리 제한을 두는 규제로 커피 전문점은 기존 점포의 그 반경 500m 이내에서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가맹점이 아니라 모든 매장이 직영점이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 기준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그 카페베네나 엔젤리너스, 투썸플레이스, 하멘탐스, 파스쿠치 등 국내 브랜드들은 대부분 가맹점으로 점포를 늘려왔는데 이 규제에 발이 묶여서 지난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페베네는 지난해 매출이 1,8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6.34%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66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줄었고 순이익은 2012년 7억 원에서 지난해 20억 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170개의 점포를 새로 냈지만 지난해에는 생규 점포가 100개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규제가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또 국내 기업들을 죽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야구 열기가 벌써부터 느껴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는 우리 국민들 첫 번째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일성 해설위원과 프로야구 특집을 보내드렸는데요. 역시 청취자들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잠실 동구장 신축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천으로 경기가 없이 1년 150경기 이상을 소화하려면 동구장은 필수적입니다. 또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어서 선수와 관중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2,400억 원을 들인 국내 최초의 동구장인 고척동 동구장 건설도 내년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야구계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구인 MBC 해설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이 잠실 동구장 건설 소식 들으셨죠? 예. 예, 잠실 동건설은 야구 팬들과 야구 관계자들의 수건 사업이었고 또 우리 허구현 위원님께서도 돔 건설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셨다고 하던데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반갑죠. 그렇지만은 그 선거를 앞둔 이제 공약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서울시도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운영 등에서 또 선진 기법을 도입을 하면서 사실 그 도움구장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야구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 스포츠 그리고 문화, 예술 이벤트 이런 복합적인 공간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정말로 좀 잘 그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전 변호사께서 리드멘트로 하셨지만은 그 고척동 도움구장은 처음에 그 도움으로 설계를 한 게 아니거든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부담이 있겠지만은 정말로 제대로 된 도움구장을 건립을 이번에는 해야 된다. 이런 좀 느낌입니다. 예, 그동안 동구장 이 건설 좀 하자 이런 이제 시민들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이 막상 지체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된 이유요? 지체가 된 이유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체육,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된 면이 많다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공항이라든지 부두라든지 이런 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도움구장, 복합 도움구장이라는 것은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다 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K-팝 공연을 우리 가수들이 아이돌들이 일본 도쿄돔을 6개 도움구장 투어가 최고의 그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바꾸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도움구장을 지어놓고 한 번 공연을 할 때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많은 관광객이 또 이 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자고 쇼핑을 하고 먹고 해야 그게 진짜 관광 수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간과한 채 계속 표를 너무 의식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생활 속에 그 편리함이라도 그럴까요? 또 즐거움을 주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잠실동구장 계획을 보면 4만석 규모로 짓겠다고 합니다. 네. 그 일본 도쿄돔보다도 더 큰 규모로 보이는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괜찮은 복합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만석이 도쿄돔보다 크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다 말씀을 드리기 하지만은. 예. 아마 우리가 이제 그 도쿄돔은 이제 올드 패션이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돔이라든지 스포츠 경기장은 우리 국내도 금년에 이제 광주에 이제 그 새로운 야구장이 이제 개장을 했고 제가 이제 그 야구장은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시에 자문을 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느끼실 때도 종전에 야구만 하는 곳이 아니고 외야에 잔디가 있고 또 홈플레이트 포스트에 바로 관중석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거기 RT도 가미가 돼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이 있어가지고 가족 단위, 연인 단위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도움구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겨울철에 우리가 아이스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김연아의 갈라쇼도 볼 수 있든지 공연도 볼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기념관인데 이게 대한 어떤 콘센서스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 정말로 세계 명물이 되는 그런 좀 모범적인 도움구장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이 프로야구는 축구, 농구, 배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단의 홍보 효과, 기업의 홍보 효과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그 회계상으로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은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는 산업으로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인프라 문제예요. 인프라 문제는 뭐냐면은 운동장을 장기 임대를 해주고 운영권, 광고권, 네이밍 라이트 이런 것들을 다 구단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지부진해가지고 절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면은 회계상으로.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 양키 스타디움이 한 1조 7천억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그 부지를 뉴욕시가 1년에 한 $10니까 그렇게 행정적으로만 받는 거고 셀룰라 필드, 시카고 화이트삭스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체육시설 이런 것은 국립극장이나 시립극장처럼 생각해서 이 공공재 개념이 도입이 된 가운데 함께 저는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핵심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척동 동구장 내년 봄에 이제 개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자들도 그런 문자들 몇 개를 올리고 있어요. 9712님 같은 분이 이제 아마 그 앞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교통이 복잡한데 정말 걱정이다. 우리 동네에 생기는 고척돔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 그 고척동 돔을 두고 이걸 프로야구 구단에 쓰기에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야구계에서 계속해서 왔지 않습니까? 전 변호사님 말씀하는데요. 제가 이 문제만 하더라도 한 10분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좀 짧게 좀 정리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고척동 돔구장은 오세훈 시장이 하실 때 했는데 그때 우리 동대문 야구장을
디자인 센터인가로 지금 바꿨잖아요. 예, 바꿨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개방에 우리가 그냥 있는 지붕이 없는 그냥 아마추어가 쓰는 구장으로 해준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기공식 할 때도 도움은 새로 짓겠다. 4만석 규모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도움으로 변질되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민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지금 고척동이 교통 문제라든지 접근성 문제겠죠. 그다음에 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한 2만석 가까운 규모가 있는데 그래봐야 경제적 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박원순 시장의 지금 시도 참 곤혹스럽겠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음에 예산이 한 800억으로 하는데 지금 2,400억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게 3배거든요. 잠실구장에 만일 도움을 새로 하나 짓는데 얼마 드는지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천억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실에 있으면 4천억 구장을 번듯하게 제대로 된 도움 구장을 지을 텐데 거기에 가까운 돈을 들이면서 지금 이런 논란에 휩싸인 거는 정말로 제가 옆에서 볼 때도 안타깝게 거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척돔 도움구장은 서울시도 지금 골머리를 아꼈지만은 그 프로가 쓰기는 또 큰 공연을 하기는 어렵죠. 잘 아시겠지만은 공연이나 야구나 스포츠 행사는 끝나면은 한꺼번에 몇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또 해소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가장 큰 문제인데, 또 프로야구 팬들은 또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 이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4127님 아주 대표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넥센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마추어가 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넥센은 또 가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넥센 히어로즈가 1년에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홈에서 한 정규 시즌만 64게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300일을 어떻게 하죠? 그 도움구장을. 그리고 그 아마추어도 그렇게 되면 함께 써야 되겠죠. 왜? 운동장 가동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왜 지금 서울시에서 잠실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지으려고 하느냐. 우리나라가 그 도움을 짓더라도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서울에는 예를 들어 잠실에는 뭐 LG와 두산이 함께 쓰니까 가동률이 1년에 잘하면은 다른 종목, 다른 야구까지 해서 한 180일 가까이는 될 거예요. 그런데 고척돔은 그렇게 된다면은 가동률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 넥센 히어로즈가 고척돔 돔을 이용하더라도 서울시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운영비를 사용료를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넥센 히어로즈 같은 그 대기업이 아닌 구단은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우리가 안산에도 뭐 동구장 짓겠다 이러다가 지금 현재 중단이 되는 상태인데 사실 이게 프로야구 인기는 엄청나지만 야구 인프라는 정말 너무 여러 가지 않습니까? 이 지방 구단의 그 경기장에 가보면 특히 대구 구장이라든가 광주 구장은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런데 인프라 중에 어떤 것부터 가장 먼저 갖춰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인프라는요, 도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야구뿐만 아니고, 농구, 배구, 축구 다 해당하는데, 축구는 지금 월드컵, 우리가 하면서 좋은 구장들이 다 있습니다. 프로가 하기에. 그러나 농구, 배구도 겨울 스포츠로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해요. 이건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지, 최근에 그 운동장은 가서 게임만 보는 게 아니고 먹고 즐기고 가족 연인이 함께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진일보 할 수가 없다. 진일보가 되지 않으면은 팬 서비스나 선수의 어떤 연봉이 올라가든지 복리후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이 안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운동장에 지금 그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권, 광고권, 네이밍 라이트 이런 것들을 구단에 줘야지만 된다는. 그래서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그런 그 구단이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지만 그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장을 이제 새로 짓기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이제 오픈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야구 지금 33년째인데 대구장이 대표적인 예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진일보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시간이 다 되는데 끝으로 올해 프로야구 우승팀 어디로 꼽고 계십니까? 제가 중계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프로야구의 우승팀이나 4강팀을 예상해달라는 거는 일기예보를 6개월 후에 일기예보를 맞춰달라고 똑같거든요. 그만큼 금리는 예측불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걸 드렸기 때문에 다시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흑우연 MBC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듣겠습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the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예, 지금 흐르는 곡, 오늘 인물 포커스 주인공, 예, 주인공의 신곡 봄의 왈츠 연주곡입니다. 예, 누구신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 우리 시대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인물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인공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예, 장애를 극복하고 감동을 전하는 뮤지션으로 우뚝 선 한국의 스티비 원더, 레이 찰스라고 불리는 분이죠. 평범한 악기였던 하모니카를 재발견해낸 음악인,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 씨. 전재덕 씨가 오랜 침묵을 깨고 8년 만에 3집 앨범을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하모니카 독집 음반 시리즈를 내는 유일한 음악인이기도 합니다. 2004년에 냈던 데뷔 앨범 우리 젊은 날은 연주 음악계 내에서 수작으로 평가받으면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앨범 댄싱보더, 댄싱보더는 월처, 발라드, 스윙, 라틴, 펑크 등 다양한 음악이 수록되어 그의 재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뮤지션 전재덕 씨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청취자들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재덕이고요. 하모니카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번 음반 댄싱보다 얼마 만에
얼마 동안 작업하신 겁니까? 한 5개월 정도? 예, 좀 한 것 같습니다. 5개월, 6개월 정도. 예. 예. 오늘 이 전재덕 씨와 이 대담 중인데요. 예, 전재덕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또 듣고 싶은 혹시 노래라도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샤프 0945로 보내주십시오. 참여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샤프 우물정 0945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분을 주시면서 이 전재덕 씨가 이번에는 3집 앨범 댄싱 버드죠. 예. 춤추는 새 이 새로운 앨범을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2006년 2집 앨범 What is Cool Change 이후로 8년 만이죠. 그동안 공연은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공연 없을 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메이크 우리나라 가요를 리메이크해서 스페셜 음반을 2008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슨 진짜 80년대에 히트했던 음악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뭐 광화문 연가부터 시작해서 행진 뭐 이런 것들을 들어있는 음반을 했고 그 이후에는 뭐 공연들을 많이 큰 공연들을 좀 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모두에 소개를 했지만 이번 3집 앨범은 이 다양한 음악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월츠, 스윙, 라틴, 펑크 뭐 다 많이 들었다는데 그만큼 음악적 관심이 넓어진 겁니까? 제 데뷔 앨범에도 그런 게 있긴 있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약간 맛배기를 좀 보여드렸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2집에는 이제 주로 펑키한 음악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그런 장르들을 좀 넣으면서 좀 더 멜로디를 강조하고 서정적인 이런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오프닝 때 봄의 월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하모니카를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구나. 저도 집에 하모니카가 2개나 있습니다만 하모니카 목소리가 하모니카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예, 이 앨범 작업에 이번에 많은 동료 음악인들이 참여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로 이제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연주를 해주셨고요. 뭐 피아노의 송영주 씨를 비롯해서 뭐 베이스 드럼의 아주 유명한 분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편곡도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음반을 이렇게 듣다 보면 특히 발라드 같은 경우 상당히 원래 하모니카 하면 발라드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봄을 주제로 해서 앨범이 나오긴 했지만 이 발라드라는 거는 봄, 뭐 가을, 뭐 아무 때나 들어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쓴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몇 분이 작곡에 참여하셨습니까? 작곡은 지금 한 4-5명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자작곡도 3곡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곡들입니까? 봄의 왈츠가 있고요. 그리고 댄싱 버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펑키한 스카이웨이라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의 월체, 댄싱버드, 스카이웨이 이 3곡을 직접 작곡을 하시군요. 예, 워낙 팬들의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무슨 몇 개만 소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9410님, 와 반갑습니다. 새로운 앨범을 많이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셨어요? 4120님, 하모니카 하면 굉장히 단조로운 악기라고 생각했는데 전재덕 씨 연주를 들으면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악기 같습니다. 8265님, 재덕 씨 팬입니다. 인생은 파란불 뿐입니다. 재덕 씨 화이팅! 전부 다 격려를 하고 찬사를 보내는 글들입니다. 그만큼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하모니카 하나로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집이 재즈적 작법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대중들이 듣기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실요. 그거는 약간 좀 제가 말한 거하고 약간 좀 다르게 쓰신 건데, 사실 이 집은 재즈 작법보다는 좀 펑키한 음악을 한 분위기의 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즈적인 거는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한 음악들 중에 약간 이제 연주해주신 뮤지션들이 약간 좀 재즈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성향은 조금 그렇게 같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멜로디들이 상당히 분명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뭐 재즈 일하면 일단 어렵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연주 음악 하면 일단 거의 재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렇죠. 네. 예. 이 스티비 원더의 컴백 에즈 플라워를 커버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커버곡이라는 것이 어떤 곡입니까? 커버곡이라는 거는 창작곡이 아니고요. 남의 곡을 리메이크하는 건데요. 이제 주로 이제 외국 음악을 이제 리메이크를 해서 쓰는 걸 이제 커버곡이라고 하는데 요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음반을 하면서 1집, 2집 한두 곡씩은 꼭 커버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 중에서 이제 한 곡을 한 건데 스티비 원더의 음악을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음악이고요.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예, 아침부터 하모니카 연주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런 이제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7914님 아주 대표적인 분이네요. 예, 제가 한번 청해볼까요? 혹시 라이브 연주 가능하시면 하나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스튜디오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예, 뭐 저는 괜찮습니다. 간단한 동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지박이를 아침에 좀 차분해지시라고. 예, 섬지박이. 네. 예. 예, 박수는 저 혼자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 저만 있는데 그 하모니카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하모니카와는 조금 다르네요. 그걸 크로매틱 하모니카로 그렇죠. 그런 겁니까? 네. 예,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 하모니카는 장조별로 있거든요. C 장조면 C 장조만 할 수 있고 이제 D 장조면 D 장조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크로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음 키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반음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C에서 반음을 누르면 C 샵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원리로 전 키들을 연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피아노에 못지않는 악기군요. 네. 예. 문자가 방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5788님 아가 낳고 섬지박이 들으며 많이 우르는데 오늘 연주 너무 좋습니다. 1097님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모니카 연주라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네요. 예. 6825님 너무 기대했던 분 출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저도 섬지박이 들으면서 실두에서 같이 앉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멜로디가 하모니카에서 저렇게 절절한 멜로디가 나올 수 있구나 알게 해주는군요. 진재덕 씨, 하모니카 연주자로서 정규 앨범을 석장해라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모니카라는 악기를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 하모니카 연주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하모니카를 제가 하기 전에 예전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했습니다. 사물놀이라는 거 했는데 그 사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그 사물놀이의 특징이라는 게 이제 다른 음악들하고의 어떤 그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더라고요. 리듬 음악이니까 뭐 다른 음악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장르들의 음악을 좀 하시는 분들 많이 접했거든요. 재즈, 뭐 클래식 이런 분들 많이 접했는데 재즈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재즈를 한참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그 하모니카에 관심을 갑자기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모니카가 우리나라에는 연주 하모니카를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기타 치시면서 노래하시면서 이렇게 하모니카들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때부터 뭐 취미로 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9693님 이분은 성함까지 보내주셨네요. 황정인 씨.
저는 일반적인 하모니카를 좀 불 줄 아는데요. 단조 하모니카는 불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능숙해질 수 있을까요? 하모니카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하모니카 종류가 무슨 몇 개가 있습니까? 예, 종류는 몇 가지가 이상이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있고, 이제, 하모니카 특색에 따라서, 큰 베이스 하모니카서부터 시작해서, 예. 아주 뭐, 쬐그만 하모니카까지 다양하게 있죠. 아까 그 말한 단조 하모니카를 잘 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단조 하모니카를 잘 부르려면요. 예. 일단 단조 스케일을 완벽하게 외우셔야 그게 더 맛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장르를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관심이 있으신 대로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뭐, 스케일을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시면 좀 더 좋은 음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래 제가 다음 질문 준비했던 질문인데, 예. 안 그래도 청취자가 질문을 해주네요. 7196님. 일본 진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할 계획은? 그 일본은 뭐 진출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가서 공연을 하고 왔던 거고요. 앞으로 뭐 이제 점점 뭐 이런 부분들 많이 페스티벌 이런 것도 많이들 생기고 해서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한번 많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점작보 대신에 귀로 듣고 순전히 독학으로 하모니카를 익혔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독학으로 가능했습니까? 점자악보가 일단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없습니까? 이런 거 일일이 다 점자악보로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고 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재즈 하는 앞이 안 보이는 친구들은 귀로 듣고 하죠. 그게 이제 나중에 습관이 되면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게 좀 많지만 습관이 돼서 단련이 되면 그것도 할만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지난번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이 악보와 없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익숙해질 때까지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익숙해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음 연습을 좀 하면 그 일반 사람들도 이제 청음 연습을 하면 악보를 금방 이해하고 금방 쉽게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이 몇 살 때부터 음악을 하신 겁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뭐 한 8살, 9살 때부터 이것저것 그야말로 이 악기 저 악기를 이제 해보다가 중학교 때 정식으로 사물놀이 음악을 이제 정식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한쪽으로만 간 거죠. 예. 음악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애로가 있었다면 무엇을 꼽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좀 많은 장르의 음악을 접하고 싶었는데 그 음악을 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보의 부족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어떤 음악들의 부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힘들었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악보를 못 보는 부분들도 많이 사실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게 이제 악보라는 것이 가장 음악의 기본인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음악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뭐 어렵긴 해도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려는 방법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득 씨와 지금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전재득 씨 새 앨범을 저희들이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문자는 샤프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또 문자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5127님, 27님, 저희 아직도 정도에 갖게 됐습니다. 전재득 씨 연주 들으면서 기운을 많이 냈죠. 늘 감사합니다. 예, 전재득 씨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에 가장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5127님이 그런 문자를 보내준 것 같아요. 2301님, 하모니카 연주자로 살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굴지 궁금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하모니카, 일단 예전에 저에게 끊임없이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께 가장 감사를 하죠. 그래서 뭔가 좀 힘들고 정말 어렵다 이럴 때 그때마다 어떻게 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뭐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제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선배 이 하모니카 연주자 중에서 가장 영향을 준 분은 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어느 누구를 지금 이제 92세가 되신 우리 재즈 하모니카의 1인자 투츠 틸레망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재즈 하모니카의 거장 투츠 틸레망스. 예, 이분은 이제 하모니카를 하신 지가 이제 한 70년 가까이가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뮤지션들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저도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분의 어떤 아름다운 멜로디들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예. 이번에 그 나온 앨범에 총 11곡이 수록되어 있죠? 네.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만든 곡들은 애착이 가고요. 그리고 예. 이제 그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트랙이 있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트랙은 제가 또 나름의 멜로디를 해석을 해서 상당히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분위기 자체는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 아침에는 별로 뭐 그렇게 들려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트랙이고 그리고 마지막 곡인 컴백 에저 플라워 스티비 원더의 곡은 예. 또 이것도 제가 해보고 싶었던 그런 음악이었기 때문에 또 좋아하고요.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단독 공연 4월 19일 날 열리죠? 네. LG 아트센터 4월 예. 19일 날 단독 공연을 하는데, 예, 어떤 곡들을 무대에 올립니까? 일단 3집 앨범에 있는 음악들을 지금 무대에 올릴 생각이고요. 예. 그거를 개념해서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베사메 무초, 예, 뭐 리베르 탱고 이런 음악들을 좀 재미있게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예, 이 저희들이 늘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전재득 씨에게 하모니카란 무엇입니까? 제게 하모니카는 어떤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뭔가 제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 어떤 예. 음악적으로나 뭐 이런 정신적으로나 성장하고 같이 성장해가는 악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문자를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2710님, 저는 전재득 씨 연주에 감동받아 하모니카 배우려고 2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이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97님, 전재득 씨 이번 방송을 들으며 잘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로맨티스트라서 다양한 음악을 좋아하는데 하모니카 앨범이 없거든요. 앨범 선물 부탁드려요. 좀 이따 추첨을 잘해보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 봄의 waltz 감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재능지기 출발사 아침 인물 포커스 한국 최고의 하모니카 뮤지션 전재득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지난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전격적으로 병합하는 걸 꼼짝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큰 소리만 쳤죠.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외교 정책이 러시아의 도발을 불렀다고 공격했습니다. 푸틴은 체스를 두는데 오바마는 구슬치기만 한다는 조소어린 평까지 나왔죠. 그런데 미국의 후퇴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을 때 군사 공격 일보 직전에 영국이 이탈하자 오바마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지난달 4일 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회계년도 예산 요구액을 따르면 올해 국가부채 16조 7천억 달러가 2024년엔 25조 달러로 급증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국방비를 계속 깎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더 이상 안보를 의존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정치인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문자를 한두 개 더 소개를 할까요? 6467님 아침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콘서트 꼭 가겠습니다. 0582님 라디오를 통해 처음으로 전재덕 씨 연주를 들었습니다. 꼭 앨범 받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